안녕하세요. 영그레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노션 캘린더를 어떻게 노션이랑 연동을 해서 쓰고 있는지 영상을 촬영해 봤고요. 일단 노션 캘린더의 경우 올해 초에 발표가 되었어요. 발표 당시에 구글 캘린더랑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구글 캘린더와의 연동성보다는 노션과 이 노션 캘린더를 어떻게 연동해서 쓰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노션 다이어리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션 캘린더의 경우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웹상에 들어와서 노션을 열고 여기 목록을 띄어서 아래 보면 캘린더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누르면 어플을 다운받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노션 캘린더를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캘린더가 나올 거고요. 위쪽을 보시면 구글 계정이랑 연동되어서 내가 쓰고 있는 게 있었다면 그 리스트가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노션 계정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목록을 가지고 와서 캘린더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여기 노션 계정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 점점점을 누르면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내가 가지고 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불러와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캘린더로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노션 자체에서 캘린더 보기 형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어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그 노션 캘린더에 보고 싶은 것들은 내가 할 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올 일정들을 모아둔 투두 리스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두 리스트를 불러올 거고 투두 리스트를 만들 때 다 적어놨잖아요, 날짜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형식으로만 이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으면 캘린더에서는 불러올 수가 없어요. 이 옆에 보시면 캘린더라고 나와 있죠? 이 캘린더 형식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노션 캘린더에서도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보기 형식에서 캘린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형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캘린더 보기에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오프닝 캘린더라고 해서 캘린더에서 바로 목록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눌러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투두 리스트가 목록에 생기면서 이렇게 일정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이 다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노션에서 할 일들을 쭉 적어 놓고 날짜를 적고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캘린더에서 이 리스트를 그대로 불러오면 내가 분류한 거를 색깔별로 분류를 할 수가 없고 똑같은 색깔로만 지정이 돼서 불러와집니다. 이 색깔 자체는 왼쪽 목록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변경은 할 수가 있지만 분류별로 색깔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캘린더에서 분류별로 색깔을 구분해 놓고 한눈에 보기 좋게 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노션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방법은 이 리스트를 분류별로 다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별로 캘린더 형식을 만들고 여기 상단에 있는 오프닝 캘린더를 클릭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오면 캘린더에 리스트가 분류별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색깔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이 투두 리스트를 메인보드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이 메인보드에서 한눈에 이 날짜별로 따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거는 지금 노션에서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노션을 보면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보기 방식으로 쪼개서 보는 건 가능한데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보기가 아직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물론 아직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나눠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하나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투두리스트를 쪼개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노션으로 불러오기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따로따로 데이터를 다 만들지 않고 이게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for calendar라고 제가 토글을 따로 만들어 두었고요. 이거를 열어보면 캘린더가 쭉 나오는데요. 이 캘린더가 분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캘린더를 그냥 점점점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토글을 연 다음에 그 아래 붙이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필터를 걸어서 내가 볼 것만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투두리스트에서 분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개의 캘린더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거는 투두리스트를 위한 캘린더로 만들고 요거는 이벤트를 위한 캘린더, 요거는 워크를 위한 캘린더, 요거는 루티너리를 위한 캘린더, 이렇게 캘린더를 4개를 구분을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분류를 더 많이 했다 그러면 분류를 생성한 만큼 캘린더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필터로 분류 보기를 하나씩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오프닝 캘린더라고 지금 이 캘린더별로 다 뜨잖아요. 요거를 하나씩 불러와 주는 거예요. 이 투두에서 오프닝 캘린더를 누르면 이렇게 캘린더가 들어옵니다. 그 전에 불러왔던 건 일단 안 보이기로 눈을 눌러서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적은 것 중에 투두로 적은 것만 불러와집니다. 이거를 색깔을 앞에 노션 컬러랑 똑같이 빨간 색깔로 일단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노션으로 돌아와서 이벤트 캘린더를 오프닝 캘린더 눌러서 띄워주면 이렇게 또 리스트가 들어오고 요거는 초록 색깔 그대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벤트 리스트가 보이고요. 다시 노션으로 돌아와서 워크에 대한 캘린더 목록을 또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워크가 뜨고 색깔을 똑같이 파랑 색깔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워크에 대한 할 일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시 노션으로 가서 루티너리도 마찬가지로 오프닝 캘린더를 해주면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주황 색깔로 해서 이렇게 보여지기를 누르면 내가 구분해 놓은 일정별로 컬러를 달리해서 캘린더를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 목록 보기는 눈을 가려주시면 되고요. 분류별로 목록을 컬러를 지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한 가지 단점이 이 옆에 왼쪽에 보이는 목록의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트들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지고 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이름을 변경할 수가 없더라고요. 색깔로만 분류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색깔로 충분히 어떤 할 일인지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캘린더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션으로 돌아와서 이 캘린더를 위해 만들어진 이 토글은 접어두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리스트의 반복이기 때문에 따로 보면서 관리를 해줄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숨겨두시고 노션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캘린더를 띄워놓고 이제 여기서 스케줄을 입력하기도 하고 삭제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수정도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셔도 되고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수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옮기기만 해주시면 돼요. 시간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 누르고 왔다 갔다 해주면 시간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정을 만드는 것도 간단한데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청소기 돌리기라고 해준다고 하고, 이것의 분류는 투두로 해서 빨간 색깔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청소기 돌리기라고 새로운 일정이 만들어진 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 페이지에 들어오지 않고도 캘린더만 열어놓고도 내 스케줄을 보고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캘린더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물론 대시보드에서도 한눈에 보고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캘린더는 그냥 계속 띄워놓고 일정을 확인하면서 내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노션과 캘린더를 연동을 해두고 관리를 하면서 이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캘린더에 한 가지 더 유용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핸드폰의 위젯 기능입니다. 일반 노션의 위젯 같은 경우에는 노션 페이지까지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따로 지정을 해놓고 들어가질 수는 있는데 그 핸드폰 바탕 자체에서 내 일정을 바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에 일단 들어간 다음에 일정을 확인해야 했고, 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션 캘린더의 경우에는 위젯 자체로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위젯이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시간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시계 나오는 페이지, 그냥 눌렀을 때 시계 확인하는 그 페이지의 위젯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젯 같은 경우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요. 만약 내가 지금 있는 시간대에 할 일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시간에 예정된 할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핸드폰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한 번만 터치해서 내가 지금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을 하고 일정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션의 위젯보다 이 캘린더의 위젯이 훨씬 더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노션이랑 노션 캘린더를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면, 일단 노션에 들어와서 그날 할 일을 바로바로 일단 적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청소기 돌리기가 있다. 그리고 영어 책 읽기, 그리고 분류는 루티너리, 그 다음에 노션 촬영하기, 이거는 워크, 그리고 내일 병원 4시, 이거는 이벤트. 이런 식으로 제가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생각나는 일들을 쭉쭉쭉쭉 계속 적어줘요. 이게 뭐 하루의 일과가 될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어떤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일단은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캘린더로 갑니다. 그리고 캘린더에 가서 보면 지금 여기 윗줄에 보면 종일로 표시된 일정들은 여기 윗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네들은 시간 지정을 안 하고 일정만 일단 적어뒀기 때문에 옆에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종일에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그 전날 이거를 내가 몇 시에 할지 이렇게 정해서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미리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 일정 같은 경우에 지금 4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은 4시까지 가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일찍 나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오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일정을 또 쭉쭉쭉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밤에 다이어리 정리하면서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병원 일정 같이 시간이 이미 딱 정해진 일정은 바로바로 일정을 먼저 픽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쭉쭉쭉 그 사이 시간에 집어넣기도 하고 수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거를 청소기 돌리기를 이 시간대에 하기로 했지만 안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을 좀 뒤로 밀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파악도 되고요. 그 다음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눈에 보이고
시간이 정해진 중요한 일정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으면 내가 이거를 피해서 나머지 일정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도 한눈에 보이니까 일정을 관리하고 계획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일정 관리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